안녕하세요. 연프보석 상자입니다. 오늘은 촌장주점에서 22기 영숙이 했던 발언과 행동들, 그리고 왜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심리 분석까지 해볼게요. 촌장주점은 티빙을 통해 보실 수 있고 유튜브 촌장 엔터 채널에도 클립으로 올라와 보실 수 있어요. 나는 솔로 출연진이었던 22기 영숙, 15기 영수, 13기 옥순이 고정 멤버로 전국 곳곳에 술과 음식을 찾아다니며 소개도 하고 또 게스트와 함께 나누기도 하는데요. 화제가 되었던 낯솔 출연진들이 종종 게스트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일기 영철이 나와서 22기 영숙과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 요즘 크게 화제였는데요. 여기에서 일기 영철도 물론 물러서지 않고 계속 영숙을 긁기는 했지만요. 그래서인지 22기 영숙이 굉장히 심한 막말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심지어 편가르기까지 하면서 대놓고 정치질을 하고 또 그러다가 오열하는 등 밑바닥을 드러내는 모습을 다양하게 선보였어요. 지금까지 나는 솔로, 본방송, 낯솔 사계, 지지고 볶는 여행, 여기에 촌장주점까지 그 어떤 출연진보다 더 많은 방송에 나오면서 독특한 캐릭터와 범상치 않은 심리를 보여준 바 있었는데요. 시청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본인만의 자부심을 이번에 아주 제대로 보여줬어요. 자신 덕분에 지지고 볶는 여행이 생겼다든가 제작진의 총애를 받는다는 식의 언행들 말이죠. 이번에 22기 영숙의 강도 높은 막말들로 인해 촌장주점이라는 프로그램이 새삼 화제가 된 것처럼 확실히 이목을 끄는 재주는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걸 통해 프로그램이 화제성을 얻었으니 제작진이 22기 영숙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말하자면 착실하게 어그로를 끌어주고 스스로 욕바지가 되는 그런 22기 영숙을 제작진이 마다할 리 없죠. 그걸 넘어서 사실 예쁘기까지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인간적으로 좋아서 그리고 그녀의 능력을 높이 사서일까요? 오히려 알차게 써먹고 이용하기 좋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당연히 연예인도 그렇고 이런 출연자도 그렇고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사용 가치가 있어야만 캐스팅되는 것일 테지만요. 22기 영숙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마치 자신의 가치가 단순한 사용 가치가 아닌 진실된 가치가 있다고 착각하면서 바로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상태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번 촌장주점에서의 모습들이 터져나온 것이겠죠? 그걸 건드린 일기, 영철의 등장과 함께요. 그럼 22기 영숙의 발언과 행동들과 함께 그에 따른 심리 구조를 분석해 볼게요. 1. 초면인 상대, 일기 영철에게 보인 언어적 공격. 일기 영철을 보고 선글라스 벗으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함. 피디님 말은 법이고 우리 말은 개떡이에요? 백 피디님의 개네라는 멸칭을 사용함. 적당히 해, 매너 좀 지켜라고 고성을 지름. 초면 상대에게 반말 욕설 비하 섞인 표현 사용함. 이에 따른 심리 구조. 이 영역은 자기애적 취약성의 전형입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초면에 과도하게 공격적이거든요. 낙항식 표현을 빌리면 상징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결핍을 언어적 권력과시로 가리는 겁니다. 초면인데 왜 그렇게까지 심하게 했을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엔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고 더욱 조심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서서히 친해진 후에야 편해져서 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고는 합니다. 하지만 불안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초면엔 정체성이 가장 흔들리는 순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22기 영숙은 내가 먼저 위에 있어야 안전하다라는 원초적 방어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이는 근본적 열등감을 공격성으로 위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하당했다고 느끼면 그 공격성은 즉시 10배로 증폭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숙은 일기영철의 등장에 위협을 느끼면서 마치 주도권을 잡거나 기강을 잡듯이 선글라스를 벗으라고 하면서 통제하고 이런 요구가 통하지 않자 마침내 백 PD의 개라는 막말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2. 자리 주도권 장악 시도. 스스로 MC 역할을 하려고 선언함. 말이 끊기면 즉각적으로 불쾌감 표출함. 내가 빠져주는 거야. 너네들끼리 해봐. 나의 부재를 느껴봐. 분위기 주도권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감정 폭발함. 22기 영숙의 자리 주도권 장악은 표면적으로는 MC 기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제 욕구의 전형입니다. 통제 욕구는 우월감이 아니라 불안을 견디지 못해 생기는 반사적 행동이에요. 누가 자신의 말을 끊거나 타인이 주목을 받는 순간 즉각적으로 불쾌해하고 내가 빠져주는 거야. 너네들끼리 해봐. 나의 부재를 느껴봐 라는 식의 발언을 던지는 이유도 같아요. 내가 중심이 아니면 곧 버려진다는 불안형 애착의 공포가 작동하는 것이죠.
이때 작동하는 방어 기제는 명확합니다. 먼저 전능감적 동일시가 있어요. 스스로를 MC, 리더, 중심이라고 상상해 자기 역할을 부풀립니다. 현실에서 주어진 역할이 불안정하니 심리적 세계에서는 스스로를 위에 있는 사람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이어서 부인이 나타납니다. 실제로는 MC가 아님에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역할을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격적 통제가 작동합니다. 대화 흐름을 힘으로 틀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사라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말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강압적인 언행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단순해요. 본인도 스스로 MC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능력이 아니라 선점과 과시로 자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능력의 부재를 권력적 태도로 덮어버리는 방식인 셈입니다. 결국 이 패턴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불안을 권력적 언행으로 덮는 통제형 자기의 구조라는 것이죠. 3. 타인 통제 및 과도한 지시. 영철에게 고기 굽기 서빙을 반복적으로 지시함. 자린의 역할 분배를 자기 기준대로 강요함. 대화 흐름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함. 여기서 지시는 권력의 징표입니다. 영숙에게 지시는 내가 우위에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행위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권력이 진짜가 아니라 심리적 진정제라는 점입니다. 상대가 말을 잘 들으면 안정되고 말을 안 들으면 불안이 폭증하죠. 그래서 지시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즉, 지시를 하지 않으면 존재감이 사라진다고 믿는 자기애적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있죠. 4. 공격, 눈물, 의존으로 이어지는 급격한 감정 기복, 언쟁 중 갑작스러운 울음을 보임. 내 말을 씹는다는 이유로 펑펑 우는 장면. 광수의 위안에 즉각적으로 기대거나 손잡음. 싸움, 울음, 애교, 의존이 빠르게 반복. 22기 영숙의 공격, 울음, 의존으로 이어지는 급격한 감정 기복은 표면적인 감정 표현이 아니라 정서 조절 능력의 미성숙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녀의 발언과 행동 모두 감정이 중간 단계 없이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이동하는 패턴이에요. 클라인이 말한 분열된 감정 처리가 그대로 나타나는 구조죠. 이 과정에서 작동하는 방어 기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퇴행입니다. 갈등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된다고 느껴지는 순간 성인 자아는 사라지고 아이 상태로 내려가 울음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하는 거죠. 둘째, 의존적 동일시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몸을 기댐으로써 안정감을 회복하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싸움 직후 광수가 달래듯이 손을 잡아주자 바로 그에게 기대고 스킨십하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왜 공격에서 갑자기 울음으로 전환되느냐면 이유는 단순해요. 공격이 실패하는 순간 나는 힘이 없다는 사실과 마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견디지 못하니 즉시 피해자 모드로 이동해 감정을 전환하고 곧이어 의존적 태도를 통해 자신을 다시 안정시키는 방식이에요. 이 빠른 스위칭은 불안형 애착이 강한 사람에게서 매우 흔한 구조입니다. 결국 이 패턴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 자기애적 분노와 불안형 애착이 동시에 폭주할 때 나타나는 감정적 연쇄 반응입니다. 5. 타인에 대한 과도한 서운함, 배신감 호소. 내 편 왜 안 들어줘? 넌 내 친구 아니야? 난 너희한테 진심이었는데 너희는 아니었네. 옥순, 영수 등에게 감정적 책임 요구. 22기 영숙이 보이는 과도한 서운함과 배신감 호소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관계를 동맹으로 규정하는 심리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영숙에게 친구란 의견을 나누는 존재가 아니라 무조건 자신을 지지해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지지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즉시 배신자로 분류되죠. 이는 전형적인 관계자기애의 특징입니다. 이때 작동하는 방어 기제 역시 명확합니다. 먼저 분열이 있습니다. 사람을 내 편, 내 적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죠. 이어서 투사가 작동합니다. 스스로 느끼는 불안과 결핍을 타인의 배신으로 돌리며 네가 날 버렸다는 식으로 해석해요. 여기에 내사의 실패가 겹치면서 타인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한 채 모든 상황을 나를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왜 이 반응이 이렇게 과도하게 폭발하는가를 보면 핵심은 더 단순합니다. 자신의 취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내 편이 아니면 나를 죽인다는 원초적 공포가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형 애착과 자기애적 취약성이 결합하면 지지받지 않는 순간 존재 위협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이 패턴은 한 문장으로 정리되죠. 관계를 지지의 장으로만 소비하는 이기적 애착 구조입니다. 6. 관계 우위 자랑, 과장된 자기 능력, 과거 경력 언급. 22기에서 의사 2명이 나를 선택했다 강조.
이를 지적받으면 즉각 발끈. 동시에 그분들 모욕하지 말라고 과잉 반응. 바둑과의 선생을 이긴 적 있다고 주장. MC 가능성, 방송 경력 가능성 등 과대평가 발언. 증빙 요구에는 회피 또는 논리적 비약. 22기 영숙이 반복적으로 보이는 관계 우위 자랑과 과장된 자기 능력 언급. 즉 의사 2명이 나를 선택했다는 강조, 바둑 선생을 이겼다는 주장, 자신의 역량을 과대평가하는 발언 등은 모두 하나의 심리 구조에서 나옵니다. 본인을 조금이라도 의심받거나 현실로 끌어내리는 지적이 들어오면 즉시 발끈하고 동시에 그분들을 모욕하지 말라는 식으로 과잉 방어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기 이미지가 흔들리는 순간 그 흔들림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라우브가 말한 자기애적 허상의 정석이에요. 즉, 현실의 자기 능력과 현재 위치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등장하는 보상적 허구입니다. 스스로를 부풀려야만 견딜 수 있는 구조죠. 여기에 작동하는 방어 기제 역시 명확합니다. 먼저 공상입니다. 나는 선택받는 사람, 나는 MC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어서 자기 이상화가 나타납니다. 현실에서는 특별하지 않아도 심리세계에서는 특별한 존재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인이 작동해요. 능력 부족이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자존감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세 구조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허세를 멈추는 순간 곧바로 자기 가치가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이나 검증이 들어오면 영숙은 공격성과 회피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심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실을 견디기 위해 과대자기를 지속적으로 인공호흡하는 구조입니다. 7. 외모 비하 비난에 대한 과민 반응. 22기 영숙의 외모 비하 비난에 대한 반응은 단순히 기분 나쁘다 수준이 아니라 정체성 전체가 흔들리는 붕괴 반응에 가깝습니다. 상황을 보면 영철이 눈코가 부자연스럽다고 언급하자 즉시 표정이 굳고 말투가 흔들렸으며 곧바로 울음으로 이어졌어요. 어떤 느낌으로 부자연스럽냐라는 당황과 부정이 연달아 나오고 이후 대화 전체가 무너지는 장면이 이어졌죠. 몇 초 전까지 공격적이던 사람이 바로 오열하고 감정 제어를 잃는 것은 외모 지적이 곧 존재의 무효화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영숙에게 외모는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자존감의 마지막 방어선이었어요. 내면적 자존감이 약할수록 외모가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쁘다, 선택받았다는 이미지는 자기의 핵심 축이고 그 축이 흔들리는 순간 전체 자기가 붕괴됩니다. 락항식으로 말하면 거울, 자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즉 거울 단계에서의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패턴이에요. 실제 반응 순서를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먼저 부정이 나옵니다. 어떤 느낌으로 부자연스러운데요? 이어서 당황, 표정 경직, 말 더듬기, 곧 붕괴, 울음, 바로 피해자 전환, 감정 폭발, 상황 책임 전가, 마지막은 의존, 광수에게 기대며 안정 찾기. 클라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이상화된 자기상이 깨지는 순간 나타나는 급격한 분열 붕괴입니다. 외모가 흔들리는 순간 영숙의 전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면 자존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모가 곧 정체성이고 생존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형 언급 하나가 전체 심리 구조를 뒤흔드는 것이죠. 결국 이 장면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거울 자아에 과도하게 의존한 인물이 보여주는 구조적 불안. 참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참 치명적인 구조입니다. 8. 반복되는 경멸적 언어 패턴. 상대를 이 인간 개 못같이 적당히 해 매너 지켜라 등 하대. 외모 관련 공격 성형, 부자연스러움 논쟁에서 극도로 과민 반응. 대화 중 욕설 비하 반복. 22기 영숙의 언행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경멸적 언어 패턴은 단순한 거친 말투가 아니라 자기를 지탱하는 방식입니다. 프로이트식으로 말하면 열등감 불안을 즉각적으로 덮기 위한 1차적 방어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타인을 낮추는 순간에만 잠시 스스로가 위에 선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멸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거의 습관화된 자기애적 자위 방식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상대를 깎아내릴 때만 자기 가치가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이 하대 언어는 동시에 불안형 애착의 통제 전략으로도 작동해요. 불안형 애착의 사람들은 상대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위에서 찍어 누른다는 방식으로 관계를 안정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초면에도 욕설하대 지시가 동시에 등장하죠.
라캉의 용어로 보면 이는 상상계의 우위를 먼저 세워 불안을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경멸의 목적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상대를 흔드는 것. 자기애적 취약성이 강할수록 이런 방식에 더욱 의존하게 되죠. 영숙에게 경멸은 공격이 아니고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처치입니다. 정리하자면 경멸은 영숙의 생존 방식입니다. 낮아지는 자기 가치를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 선택하는 자기애적 방어죠. 9. 상황 맥락 무시한 고성돌발 행동. 공공장소 식당에서 큰 소리로 고함.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감정 조절 실패. 제작진 개입 필요할 정도로 언행 과열. 22기 영숙이 식당이라는 공공장소에서 고함을 지르고 주변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도 욕설과 돌발 행동을 이어가며 결국 제작진이 개입해야 했던 장면은 단순한 감정 과잉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충동 통제의 실패를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감정이 조금만 고조되면 사회적 맥락이 통째로 사라지는 특징이 나타나죠. 이는 성격 구조상 초자아 슈퍼에고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규범, 타인의 존재, 상황적 적절성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매우 약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작동하는 방어 기제는 외연화입니다. 말로 감정을 처리하는 대신 행동을 통해 즉각적으로 터뜨리는 방식이죠. 내적 긴장을 스스로 해석하거나 조절하기보다는 공격성 방출을 통해 불안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성 욕설, 돌발 행동이 한 세트로 등장합니다. 결국 이 패턴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초자아 약화로 인해 충동이 그대로 행동으로 새어나오는 구조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규범이 사라지고 상황이 사라지고 오직 즉각적 반응만 남는 상태죠. 참 단순하지만 동시에 관계를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10. 게스트 영철 퇴장까지 이어진 갈등의 주도적 원인 제공. 촬영 중 게스트인 영철을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언어적 비하를 반복하며 감정 폭발까지 이어간 결과 결국 제작진이 촬영을 중지하고 영철의 귀가를 결정한 장면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갈등을 주도적으로 생성하고 확대하는 자기애적 패턴의 전형입니다. 도발, 무시, 비하, 울음, 재도발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공격으로 상대를 흔들고 반격이 오면 울음으로 전환하고 그 울음을 발판 삼아 다시 공격으로 되돌아가는 순환이죠. 이 과정의 심리 구조는 명확합니다. 이는 완전히 자기애적 붕괴입니다. 상대가 자신에게 맞서거나 거리를 두는 순간 자존감이 버티지 못하고 붕괴해버리는 상태죠. 흥미로운 점은 영철이 결국 자리를 떠나자 죄책감과 미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상대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 서사에서 이탈했다는 상실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관계가 끊긴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세계에서 누군가가 이탈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반응입니다. 여기서 작동하는 방어 기제들은 매우 전형적입니다. 먼저 부인입니다. 내 잘못 아니다는 서사를 세우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어 분노가 등장합니다. 내가 먼저 그랬다는 식의 공격적 합리화죠. 그 다음은 피해자 전환입니다. 울음 오열로 스스로를 피해자 위치에 올려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방식입니다. 그 직후 곧바로 의존이 등장합니다. 광수에게 기대며 감정을 안정시키는 패턴이에요. 마지막으로 투사가 뒤따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상대의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교과서적인 자기애적 폭발, 수습 단계입니다.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계 붕괴를 견디지 못해 공격, 피해, 의존을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관계는 안정의 공간이 아니라 자기애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22기 영숙은 표면적으로는 강하고 공격적인 인물처럼 보이지만 실제 심리 구조는 취약한 자기애와 불안형 애착이 뒤엉킨 상태에 가깝습니다. 관계에서는 통제를 통해 불안을 누르고 외모를 통해 자존감을 지탱하며 갈등에서는 경멸과 울음 사이를 오가며 균형을 맞추려 해요. 공격은 힘이 아니라 붕괴를 막기 위한 급한 진통제이고 울음은 약함이 아니라 피해자 위치를 통해 다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이죠. 결국 일관된 패턴은 하나입니다. 내면이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외부를 흔들어야만 버틸 수 있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타인을 낮추고 관계를 동맹으로 만들고 외모로 자신을 세우고 갈등에서는 공격 울음 의존을 반복하는 이 모든 흐름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자기 붕괴를 피하기 위한 심리적 생존법입니다. 기능은 있지만 성숙하지는 않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관계는 불안정하고 갈등은 증폭되고 본인은 반복적으로 붕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단순하고 참 위험한 구조죠. 이것이 22기 영숙의 전반적 심리입니다.
그럼 현실에서 22기 영숙 유형을 만난다면 최소 대응 가이드를 드려볼게요. 이는 간단하지만 실제로 효과적인 대처 가이드입니다. 특정 인물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심리 구조를 지닌 사람을 상대할 때의 일반적 대응 원칙임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런 유형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논리는 곧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곧바로 발끈하거나 울음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그렇구나, 네 생각은 알겠어 정도의 짧은 응답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경계선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말투나 행동이 불편할 때는 그 말투는 불편해 정도로 간단하게 선을 긋고 감정 해석은 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갈등 기류가 보이면 즉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이 유형은 감정이 폭주하면 상대를 끌어들이려 하기 때문에 대화 중단, 자리 이동, 전화 종료 같은 물리적 거리두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내 편 들어라는 식의 동맹 요구에는 휘말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건 관계 통제를 위한 패턴이기 때문에 나는 편을 들어주는 식의 관계는 하지 않아 라고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한 공감이나 칭찬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반응은 의존을 강화하고 자기애적 판타지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예의만 유지하고 감정적 보상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경멸이나 도발이 들어와도 맞대응하지 않는 것이 정석입니다. 대응하는 순간 싸움, 울음, 피해자와의 루프에 말려듭니다. 그 말은 듣기 어렵네, 난 먼저 나갈게 정도로 선을 끊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일곱 번째, 대화가 필요할 때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 전달해야 합니다.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 욕설이 섞이면 대화가 어렵다처럼 관찰 기반의 문장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덟 번째,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유형은 감정 폭주, 의존, 경계 붕괴가 반복되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소진이 빨리 찾아옵니다. 필요할 만큼만 깊어지지 않게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촌장주점에서의 22기 영숙에 대한 심리 분석을 마칠게요. 지난번 28기 순자 분석 이후 그러한 유형이 형성된 배경과 대처에 대해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따로 영상으로 만들기는 좀 늦은 것 같고 해서 간단히 대댓글로 답변 드렸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니 심리 분석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함께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22기 영숙과 같은 유형이 주변에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덧붙여 보았답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으로 만들거나 혹은 댓글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